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상견례까지 갔다가 파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다가 어쩌다가 상견례에서 파혼까지 하게 되나 싶었는데 제가 그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남친과는 결혼을 전제로 6개월을 사귀었고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남친 집에 인사를 하러 가는 것도 생략한 채 곧바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는 남친 인사를 왔었고 부모님께 결혼을 승낙을 받았어요. 단지 예비 시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따로 사셨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남친의 누나 집에 잠시 계셨어요. 남친 아버지는 시어머니 말고 다른 여자와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남친 말로는 두 분 다 남친의 결혼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했어요. 그저 남친이 데리고 온 여자라면 누구든 결혼을 허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상견례를 거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서로가 얼굴만 보면 싸우기 일쑤여서 예비 시어머니만 상견례장에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해왔지만 절대로 응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 이혼을 하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야. 맨날 나한테 엄마가 아빠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냥 이혼을 하시라고 보내드렸어. 그럴 때마다 엄마가 서운해 하시면서 어쩜 지혜비의 아들이 아니랄까봐 말하는 것도 정남이가 뚝 떨어진다고 미워를 하셨어. 뭐 어쩌라는 말씀인지 나도 몰라. 남친은 그런 말을 할 때도 무덤덤해 보였어요. 쿨한 것인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상견례에도 예비 시부모님 오시긴 하지만 혹시라도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일부러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미리 와 계신다고 했는데 남친 아버지는 상견례 오신다고 했다가 못 온다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참 상견례 한 번 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었어요. 처음 뵙는 예비 시부모님과 역시나 처음 본 예비 신우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즐겨 입지 않는 정장 스타일의 옷을 큰맘 먹고 장만했어요. 그 옷을 입고 딱 나타났을 뿐인데 어쩜 예비 신우가 입은 옷과 똑같았어요. 아이보리색의 투피스 플레어 스커트 정장이었는데 예비 신우와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서로 놀라기만 했습니다. 어머, 옷이 똑같네. 메이커 어디예요? 저는 당황해서 그냥 멋쩍게 웃기만 할 뿐이었어요. 하필 상견례에 차리고 입고 나온 옷이 남친의 여동생과 옷이 똑같다니 징조가 좋지 않다고 이때부터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고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시누이와 저를 번갈아 보며 황당해 하셨어요.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남친이 부드럽게 해보자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옷 고르는 것도 우리 이영심이랑 같은 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한 식구가 되려나 봐요. 장인어른 장모님 어서 오세요.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입니다. 엄마 아버지 인사드리세요. 라고 시작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까지도 예비 시누이가 뚜라저라 저를 쳐다보면서 그랬습니다. 언니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생긴 것만 똑같지 짝퉁이죠? 돌발지문에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짝퉁이라뇨. 옷이 짝퉁이 어디 있어요? 백화점에서 샀는데 이렇게 흔하게 팔린 줄은 몰랐네요. 그러자 깔깔깔 웃으며 그랬어요. 정말 웃기다. 상견례 나오면서 짝퉁을 입고 나와요? 천연덕스럽게 경없이 하는 말에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이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남친 예비 신우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그랬습니다. 너 말 좀 가려서 해라.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입 다물고 있어라. 오빠 나 가만히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랑 옷을 똑같이 입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예비 시부모님도 가만히 계시길래 한 소리 했습니다. 나도 반갑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짝퉁이란 말은 달갑지 않게 들리네요. 뭐요? 성격 좀 보소. 내가 짝퉁이라고 했다고 바로 치고 들어오네. 짝퉁이 아님 말고요. 이 옷은 내가 작년에 제값 주고 산 옷인데 그럼
세일해서 2월 상품 샀단 거네요. 아휴, 격 떨어져. 처면에 아무 말이나 짓거려대는 예비 신누이를 어쩌지 못하고 남친만 발만 동동 구르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랬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 동생이 버릇없이 자라서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조용히 있기만 했던 예비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뭐? 버릇없이 자랐다고 했니? 너는 오빠가 돼가지고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틀린 말은 하나도 없구만 그래. 예비 시어머니의 말 몇 마디와 태도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엄마가 가벼운 한숨을 내쉬면서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헛기침만 해대며 입을 꼭 다물고 계셨고요. 남친만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견례 분위기에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예비 시부인 남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부끄럽습니다. 초면에 이런 결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제 딸을 잘못 키워서 천방지축이라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니 남친에게 그러셨어요. 상만아, 영심이를 밖으로 끌어내라. 이러다가 상견례를 망치겠다. 그 말에 예비 시모와 예비 시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예비 시부에게 달려들듯이 난리였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영심이가 당신 딸이긴 해요. 젊은 여자한테 미쳐서 저 자식도 버리고 가다니 이젠 딸 자식도 못 알아봐요. 감히 누구 보고 끌어내라 말아야. 그러자 예비 시누이도 그랬어요. 아빠, 모처럼 가족이 만났는데 저한테 꼭 이렇게밖에 못하세요? 저를 잘못 키운 죄는 아빠가 지셔야죠. 저를 왜 밖으로 끌어내라 말아요? 그러자 남친이 일어나서 거의 끌다시피 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엄마의 한숨소리는 더 커졌고 아빠는 안색이 더 어두워지셨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남친을 보면 밝게 웃으시고 좋아하셨는데 오늘은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친 아버지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이 그러셨어요. 거듭 죄송합니다. 말썽쟁이 딸내미를 밖으로 보냈더니 이제서야 조용하네요. 일단 식사부터 하실까요? 그 말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끼어들어서 그랬습니다. 이 상황에서 밥이 목구멍이 넘어가겠어요? 얼른 서로 할 말만 하고 일어나야죠.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서 엄마가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먼저 하세요. 혹시 사돈어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몇 명인가요? 너무나 뜬금없는 질문에 다들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넌 가만히 좀 있어라. 다 필요하니까 묻는 거야. 그러자 아빠가 그러셨어요. 네, 15명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그것밖에 안 돼요. 내가 듣기로는 꽤 높은 사람이라고 하던 것 같던데요. 그럼 부탁 하나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딸이 회사에서 영업 실적이 있어야 승진을 한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러자 남친과 남친 아버지가 말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 초면에 무슨 부탁을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지금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에요. 넌 가만히 있어. 그러자 아빠가 그랬습니다.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 하십시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 딸이 휴대폰 회사에 다니는데요. 휴대폰 개통 실적이 있어야 승진 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해서요. 직원들이 많으면 핸드폰 바꿀 사람이 있으면 제 딸에게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런 황당한 요구에도 아빠는 껄껄 웃으시며 그러셨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만 좋다면야 이왕 할 거 아는 사람에게 소개시켜주면 좋겠죠. 허허. 그러자 한술 더 떠서 그랬어요. 아니, 그럼 스낙하신 걸로 알고 제 딸에게 휴대폰 프로모션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라고 해도 되는 거죠? 아이고, 물론입니다. 제 딸을 통해서 연락을 주세요. 그때서야 예비시모가 저를 쳐다보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만이가 좋아 죽고 못 산 아가씨인데
내가 결혼을 하라 마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에 내 딸이 꼭 승진을 해야 하는데 네가 힘을 보태주며 내가 그걸 봐서 며느리로 낙점할지 두고 보마. 예비 시모를 쳐다보던 남친 아버지가 그랬어요. 참 답답하네. 낙점은 무슨 낙점?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당신은 그저 우리 상만 인생에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영심이가 승진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라고 휴대폰 팔러 다니라고 하는 거야. 예비 시부의 빽 때리는 말에 예비 시모가 폭발해서 잡아 죽일 듯이 대들었어요. 당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입 닥치지 못해요. 여자한테 빠져서 처자식을 버리고 간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쳐요? 지금 영심이가 휴대폰을 팔러 다니겠어요? 다 가족들이 도와줘서 실적을 올리는 거예요. 당신이 관심이나 가져줬으면 내가 이러겠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게 무슨 구경인지 참 한심하고 제 가족들 앞에서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다 된 밥상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와 저희 가족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자리는 벼슬 차리라도 되나요? 예비 시모가 예비 시부한테 막 달려들자 얼른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저희 부모님께 그러셨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거듭 부끄럽습니다. 오늘말 날이 아니니 제가 자리를 떠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빠 악수를 하고 엄마와 인사를 나눈 후에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엄마가 아빠께 그러셨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그만 갑시다. 사돈도 가셨는데요. 라고 하자 예비 시모가 또 그랬어요. 아니, 만나자마자 가시려고 하다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앉으세요. 할 말은 다 하고 가셔야죠. 그러자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니요, 저는 할 말이 없네요. 여보, 오늘은 그냥 가십시다. 그래서 아빠가 예비 시모한테 명함을 꺼내어서 줬어요. 오늘은 저희도 먼저 갈 테니까 마저 식사를 하고 오십시오. 라고 하고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남친 엄마가 아빠가 건네준 명함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상만아, 이거 뭐냐? 영심이랑 같은 회사가 아니냐? 무슨 본부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영심이가 다니는 회사가 맞지? 그러자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지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가신다는데 뭐하고 계세요? 남친이 따라 나와서 계속해서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안절부절을 못했어요. 그런 남친을 보며 저희 부모님은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저에게 조용히 와서 그랬습니다. 오늘 정말 미안해. 네가 잘 말씀 좀 드려줘. 아니, 그럴 생각 전혀 없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제 말에 하얗게 질린 남친의 뒤로 남친 엄마가 쪼르르 달려와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왜 진작에 말해주지 않았니? 네 아버지가 영심이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며? 그럼 그렇다고 말을 했으면 좀 좋았냐? 그래서 그런 남친 엄마에게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영심씨 승진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시게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대쪽 같으신 분인데 감히 그런 청탁을 들어줄 줄 아셨어요? 저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도 아빠가 그런 오해를 받기 싫다고 하셔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상만 씨랑은 다시는 안 만나요. 결혼 안 해요. 그 말에 남친 엄마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남친과 남친 엄마가 차갑게 돌아서는 저를 두고 어찌하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창피하고 창피해서 그날부터 당장에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 아니오시다 란 표정이셨고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뒤늦게 알고서 저에게 뻔질나게 전화를 걸어오는 남친의 여동생과 남친 엄마는 단 한순간도 말도 섞기 싫어서 차단해버렸어요. 저희가 해가 되는 인간들이었어요. 얼마 후에 신우이는 인사고과 점수가 낙제점으로 나와서 또 승진해서 탈락이 되었다고 했고 다 꺼려하는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살던 남친이 제게 창문에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마치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요. 그래서 아빠에게 여쭸어요. 아빠,
상만 씨가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여동생이 지방에 발령이 나서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빠가 그렇게 한 거야? 아니야. 내 위치가 그런 거나 신경 쓰겠니? 원래 인사고과가 최하인 순서부터 지방에 발령을 보내는 거야. 누구도 안 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평가는 직속 상사가 하는 것이지. 임원급이 내가 일개 사원 인사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해. 어쨌든 나라도 그런 사원이 있다면 쫓아내고 싶겠네요. 아빠가 진짜로 그러셨다고 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일이었죠. 남친과는 잘 헤어진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정상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결혼했다면 어쩔 뻔했나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남친의 어머니는 남친 아버지한테 이혼을 안 해주려다가 이혼 소송을 당해서 촉박해졌다고 했습니다. 오랜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됐다나 어쨌다나요. 버틴 보람도 없이 이혼을 당하고 소가지도 없는 남친의 여동생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 남친의 여동생도 퇴사를 했으니 남친이 벌어서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남친과 결혼을 했더라면 분명히 달라붙어서 살겠다고 할 뿐이었나요. 상견례에서 그런 속내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남친과 결혼을 하지 않게 되어서 천만다행이었어요. 내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 것만 해도 저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것 같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